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 한해 우리 지역의 핵심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는 70년 넘게 미군 기지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군 기지로 인해 발전은 더뎠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는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활동에 재시동을 걸며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으로 1호선과 GTX-C가 연결돼 접근성이 좋은 데다 건립 부지도 확보해 놓은 상황. 특히 70년간 미군 기지 주둔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통해 지역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치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인데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할 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국가 안보를 해서 희생한 동천에 주한미군 공여지에 개발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또 의미도 좋고. 올 한 해 동두천시의 핵심 키워드는 미군 기지였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며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미군은 떠났지만 기지는 여전히 지역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뿐 아니라 지난 2014년 정부는 미군 기지 주둔으로 인한 보상으로 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두천 시민들은 1년 전 총걸기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군도 국방부도 대한민국도 동두천의 처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70년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주도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런 입장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4년간 동두천이 안보 희생을 했는데 평택은 19조 원이나 특별 지원을 해주고 동두천은 74년간 25조라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담은 동두천 특별법을 마련해서 대선 후보님들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약 9만 8천 명이었던 동두천시 인구는 2025년 약 8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동두천시. 시민들은 올 한 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정부시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표, 반대 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법원 유죄 확정 사례를 제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제명된 의정부시 의회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 의원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의회는 반복된 겸직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약 7시간 만인 밤 10시 31분쯤 진화됐는데요. 연기가 강하게 피어오르며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공장 직원 등 4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공장 건물 2층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경기도 30%, 시군 70%인 재정 부담 구조가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다며 분담 비율을 50%로 조정하고 국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만나볼 대학은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서는 한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상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 구체적인 내용을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에게 들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가 줄고 있고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지역 소멸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지역 생활 산업을 함께 키우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서는 미래 산업 분야의 G7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대가 갖고 있는 의학 바이오, AI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가 그 핵심이 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생활 산업 중심의 GX 분야를 혁신하고 있는 것이죠. 농식품, 보건복지, 콘텐츠, 섬유 같은 지역과 밀착된 산업들을 함께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전통시장, 스마트 상권 모델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소외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와 협력해서 스마트 결제, 온라인 판로, 데이터 분석, 브랜딩 같은 것들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즈라고 하는 이 사업의 본질은 대학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 또 지역에 있는 기업과 함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공동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연천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각 지역의 발전 전략과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 역량을 정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은 본인의 지식과 연구 역량을 발휘해서 전통시장이나 지역 아동센터, 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하면서 그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는 여러 가지 연구 장비나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과 기업에게 개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이론 중심이었지만 지역 프로젝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학생들이 재학 때뿐만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 장비와 역량,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부터 현장 검증,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재직자, 중장년 모두가 평생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이 환경을 조성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라이즈는 단순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이 서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라이즈 2차 공모 사업 수행대학 9곳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인천광역시 라이즈 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이즈 2차 공모 사업 수행대학 확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원도심 재생, 초광역 협력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천의 지역 혈안 해결 과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개 단위 과제에 대해 9개 대학을 수행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37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가천대와 경인여대, 인천대, 연세대, 인하공전, 인하대, 재능대, 청운대, 한국폴리텍대학 등입니다. 시는 사업 선정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자료를 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약 17만 2,200여 세대, 이 중 약 8만 1,500여 세대가 수도권 입주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약 27%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전세와 매매 시장 불안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 기념식이 내년 1월 4일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교량 점등식과 불꽃쇼를 비롯한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는 총 사업비 7,8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길이 4.68km, 폭 30m의 왕복 6차로 교량입니다. 6차로 도로 외에 폭 3.5에서 4m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도 설치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영종도에 오갈 수 있습니다. 제3연륙교에 조성된 184.2m 높이의 전망대는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과 청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내년 4월부터는 감면 대상을 인천 시민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3연륙교의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경기 북부 1인당 GRDP는 경기 남부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격차의 핵심 원인을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꼽았는데요. 김 의원은 경기 북도 설치에 본질은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광역버스의 편의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해온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 사업이 올해 대부분 완료되면서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승차 시에도 자녀 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 좌석 알림기를 올해 전체 노선 363대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 이용 수요가 많은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고 노선도를 새롭게 제작 설치했으며 출퇴근 혼잡 시간대 대기 질서와 승차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승차 위치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버스 전면부에는 가시성을 높인 LED 전광판을, 내부에는 전자 노선도를 설치해 정류소 안내와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전체 노선의 50% 이상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 초까지 전 노선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들의 당직 근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부터 효과가 크지 않았던 야간 숙직 근무를 중단하고 더 효율적인 긴급 대응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보안 담당 공무원이 근무를 맡고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며 대표 전화 녹음 기능을 도입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